12척의 배로 130척을 이긴 사람.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군.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한 리더.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대, 진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부 혼란의 시대, 16세기 말 조선, 200년간 전쟁 없는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붕당 정치는 극에 달했고 군제는 유명무실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되지 않았고 무기는 녹슬었으며 바다는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전국시대를 끝내고 조선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설마 일본이 쳐들어오겠어? 하지만 단 한 사람,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이순신만은 달랐습니다. 당시 그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2부 준비하는 자. 이순신은 1545년 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몰락 양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습니다. 손자병법, 오자병법을 연구했고 지형과 조류를 분석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32살에 무과에 급제한 후에도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변방을 전전했고 모함으로 좌천당했으며 불합리한 명령에도 묵묵히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큰 전쟁이 올 것이다. 그때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1591년 47세에 전라좌수사로 임명됩니다. 3부 전쟁 준비. 부임한 이순신이 본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낡은 전선, 훈련 안 된 병사, 무너진 군율. 다른 관리였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전선 전면 개수, 매일 아침 강도 높은 훈련, 무기 점검과 제작, 군율 확립 마이너스 도망가면 엄벌, 뇌물 받으면 파면, 그리고 바다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조류의 방향과 속도, 암초의 위치, 날씨 패턴, 전라도 앞바다를 손바닥처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북선. 사부 거북선 혁명.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수군의 전술은 빠르게 접근 올라타기 백병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생각했습니다. 적이 올라탈 수 없게 만들면 어떨까? 배의 윗부분을 완전히 덮고 송곳을 박았습니다. 올라탈 수 없는 구조. 선수의 용머리를 달아 화포를 발사하고 유황 연기를 뿜었습니다. 사방에 총통과 화포 구멍을 뚫어 어디서든 공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은 움직이는 요새였습니다. 적은 가까이 올 수 없었고 올라탈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멀리서 화포에 맞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오부 조선이 무너질 때 1592년 4월 13일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포에 상륙했습니다. 부산지는 하루 만에 함락, 동래성도 무너졌습니다. 상주에서 참패, 탄금대에서 전멸, 불과 20일 만에 서울 함락.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평양성마저 무너졌습니다. 조선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바다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육부 첫 승리, 옥포. 1592년 5월 7일 옥포 앞바다. 일본 전선 30여 척이 방심하며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발포, 쾅, 쾅, 쾅.
일본 배들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배 26척 격침. 조선군 피해 거의 없음.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졌습니다. 이순신이 이겼다?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사기가 살아났고 의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타오른 작은 불씨였습니다. 칠부 한산도 대첩. 1592년 8월 14일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끄는 일본 수군 주력 73척이 서해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이순신은 결단했습니다. 이 함대를 여기서 끝내야 한다. 소수의 배로 적을 도발해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일본 함대가 신이 나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산도 앞바다. 바로 그때 학익진, 학이 날개를 펼친 형태. 중앙은 약하게, 양 날개는 강하게. 조선 함대가 반원을 그리며 일본 함대를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화포가 불을 뿜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거북선이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망치려 해도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73척 중 47척 격침. 조선군 피해 미미.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승리였습니다. 일본의 서해 진출은 완전히 막혔고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8부 최대의 적은 내부에. 하지만 이순신의 최대 적은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조정이었습니다. 경상우수사 원규는 이순신을 질투했습니다. 조정에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1597년 이순신은 파직되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어 고문당했습니다. 그의 자리는 원균이 차지했습니다. 원균은 경솔했고 무리한 작전을 강행했습니다. 1597년 7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150척이 넘는 전선 중 겨우 12척만 남았습니다. 선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없이는 안 된다. 다시 이순신을 불렀습니다. 수군을 다시 일으켜라. 모두가 말했습니다. 수군을 폐지하는 게 낫습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순신이 말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입니다. 구부명량, 기적이 아닌 필연. 1597년 9월 16일 명량 울돌목. 일본 수군 133척 vs 조선 수군 12척. 병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싸운단 말입니까? 이순신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나갈 것이다. 이순신은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명량 울돌목. 좁은 해협에 조류가 세차게 흐르는 곳. 크고 많은 배는 오히려 불리한 곳이었습니다. 9월 16일 아침 일본 함대 133척이 몰려왔습니다. 이순신의 기함이 가장 앞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뒤에 11척은 너무 두려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은 외쳤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홀로 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화포를 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바로 그때 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순신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배들은 조류를 거슬러 올라와야 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기동력이 떨어졌습니다. 좁은 해협에 큰 배들이 몰려 서로 부딪혔습니다. 조선 배들은 조류를 타고 빠르게 기동하며 화포를 쏘았습니다. 뒤에 있던 11척도 용기를 냈습니다. 장군님이 혼자 싸우신다. 우리도 나가자. 12척이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10시간 넘게 계속된 전투. 일본 함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 장수 구루시마 미치후사가 전사했고 일본 함대는 결국 후퇴했습니다. 133척 중 31척 격침, 조선군 피해 경미, 12척 대 133척. 불가능해 보였던 전투. 하지만 이순신은 이겼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10부 마지막 전투. 1598년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습니다. 일본군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는 적도 적이다. 끝까지 추격해야 한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 앞바다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투는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언제나처럼 선두에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탄환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왔습니다. 장군님, 이순신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하들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순신의 시신을 휘장 뒤에 숨기고 북을 계속 쳤습니다. 마치 장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전투는 계속되었고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병사들은 통곡했습니다. 백성들은 슬퍼했습니다. 이순신 53세,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장군, 7년간 조선을 지킨 영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1부 진짜 업적. 이순신이 남긴 것은 단순히 승리의 기록이 아닙니다. 첫째, 그는 조선을 멸망에서 구했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없었다면 일본군은 바다를 장악했을 것이고 조선은 아마 멸망했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원거리 화포 공격과 기동 전술. 이것은 이후 해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는 리더십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병사 한 명이 죽었다. 내 잘못이다. 리더가 먼저 책임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넷째,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권력에 아부하지 않았으며 고문을 당하면서도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수가 죽고 병사가 살면 그것이 장수의 도리다. 그는 말한 대로 살았고 살았던 대로 죽었습니다. 12부 인간 이순신. 이순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두려워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걱정이 태산 같다. 그도 외로웠습니다. 전쟁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상복도 입지 못하고 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아들아, 내가 왜 먼저 갔느냐?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슬퍼하고 그리워하는 인간.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슬픔보다 나라의 운명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완벽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약하면서도 책임을 다했기에 위대한 것입니다. 13부 왜 지금도 이순신인가? 이순신이 죽은 지 40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첫째, 위기의 리더십. 모두가 포기할 때 그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이 한마디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둘째, 원칙과 정의. 이순신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뇌물도 권력도 고문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셋째, 준비의 중요성.
남들이 놀 때 훈련했습니다. 남들이 방심할 때 경계했습니다. 전쟁은 준비가 이긴다. 넷째, 사명감. 이순신은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14부 이순신이 남긴 질문. 이순신의 삶을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12척으로 싸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일을, 1년 후를, 10년 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돈, 명예, 권력, 아니면 더 큰 가치? 삶의 의미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 이순신을 넘어서 이순신은 과거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가치는 현재형입니다. 책임, 용기, 원칙, 희망.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명량해전이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12척밖에 남지 않은 듯한 절망.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포기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이순신은 말합니다. 아직 12척이 남아있다. 여러분에게도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습니다. 희망이, 용기가, 가능성이. 그것으로 싸우십시오. 이순신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처럼 행동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신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필로그.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 노량의 전. 총탄에 맞아 쓰러진 그의 마지막 말.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아니라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순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오늘도 광화문 동상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굳건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는 듯이, 우리에게 말하는 듯이 포기하지 마라. 아직 희망은 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여러분, 이순신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의해, 저에 의해, 우리 모두에 의해 이순신처럼 살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순신이 보여준 정신으로 살 수는 있습니다. 책임감, 용기, 원칙, 희망.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명량해전을, 여러분의 승리를. 감사합니다.